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 점이 유럽 재정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높였습니다. 다우는 200포인트 이상 2% 가까이 급락해 11,000선이 붕괴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사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정크본드로 추락시키고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 또한 2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유로존 국가들의 연쇄 부도 공포가 또다시 시장을 엄습했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수출 호조 영향으로 16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2달째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흑자 규모는 전월의 10배 육박했습니다. 윤중현 교육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분간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 국내 고용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그 전에 연고점을 경신했었던 코스피. 그러나 모멘텀 부족에 시달리면서 어제는 잠깐 쉬어가는 숨고르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749포인트, 1750선 안착에는 일단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깜짝 1분기 GDP 성적표 또한 그간의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예견됐다라는 반응에 시장은 크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요. 그 전에 연고점을 경신했을 때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좀 악화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이 1,000억도 채 사주지 않으면서 2,000억 이상 사주었던 것에 반도 채 사주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이 2,000억 이상 팔자 지수는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죠. 어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포인트 떨어진 1749로 1750에 도달을 못하는 모습 있었고요. 코스닥도 역시 520선에는 1포인트 올라가 봤지만 도달을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줬지만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520선까지 장중에도 터치는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양시장보다도 더 재밌었던 거는 바로 서울 외환시장 얘기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는 12원가량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당국이 드디어 구두 개입을 강력히 시사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는데 정확하게 마치 짠 것처럼 1,110원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어제 우리 장을 짓누른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시면요. 중화권의 분위기가 더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일본을 말씀드리면 일본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유지를 했지만 대만은 우선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장중에 2,900선마저 이탈하면서 2% 이상 급락했습니다. 부동산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드려야겠네요. 간밤에 뉴욕도 역시 폭탄은 폭탄이었는데요. 이 폭탄이 그리스, 포르투갈로부터 날아왔습니다. 폭탄을 던진 주인공은 스탠다드앤푸어스사였는데요.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거의 투자에 부적격한 수준인 정크본드 수준으로 3단계나 끌어내렸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의 신용등급도 2단계나 한꺼번에 내린 것이 악재였는데요. 화면에 보여지진 않고 있지만 유럽도 일제 2% 이상씩 3%, 그리스는 6%대나 급락을 했었고 다우의 경우에도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11,000선도 이탈했습니다.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전략 세워보죠. 네, 좀 전에 보셨던 대로 그리고 들으셨던 대로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다 급락했습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 등급이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에서 크게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도 하루 만에 다시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1750 안착이 이렇게 어렵나 싶기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런지 자세한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희엽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유럽발 충격. 뉴욕과 유럽은 자체적으로 해소를 아주 안 좋은 식으로 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충격이 있겠습니까? 예,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점이 더 중요한데요. 어제 그리스 사태가 그리스의 시정등급 강등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그 전부터 있어왔던 얘기지만은 직접적으로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 정부등급으로 하향됐다는 점과 그리고 그 발표된 시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차트 이렇게 준비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거래수 지수 같은 경우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죠. 1750을 사이에 두고 그 전저점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720 이상에서 2주에서 3주 동안 이 1720 이상에서 움직이면서 지수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닝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어닝 시즌이 끝나면서 지금 전에도 골드만삭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날부터 그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지수가 바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가고 있고요. 네. 실적 발표가 끝나가고 있고 지수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악재가 터진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는 단기가 됐든 악재가 됐든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유럽발 악재가 터진 시점도 참 좋지 못하다. 이래저래 쉬어가는 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쉬면 또 얼마나 쉴런지 어느 정도 폭을 갖고 쉴런지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장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연고점을 크게 경신하면서 1750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막 1800 간다는 얘기가 시장에 아주 팽배했었는데 어제 또 살짝 모두 다 조용히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예. 이제 오를 때마다 좀 현금 비중을 늘리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고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수도 많이 오르고 조정 없이 또 외국인 매수가 계속됐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후입니다. 이달 다음 중순까지 해서 5월 중순까지 하면 실적 발표가 끝나고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 4월경에 거의 다 실적 발표가 끝납니다. 네. 그리고 지수가 거기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나올 만한 게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되고 물론 그 어닝이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은 향후에도 주가 지수나 종목들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조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서요.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를 조금 챙겨보죠. 일단은 유럽발 충격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한번 들어보았고요. 예. 어제 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 그 유럽발 충격이 오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모습을 좀 일부 보여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 그 지수 계속 상승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와 지표 호전 등 호재가 계속 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그 전년 동기 대비 7.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2002년 4분기 8.1%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또한 그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8%로 그 작년 4분기 0.1%를 크게 웃돌면서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경제 성장률이 7년 내 최대로 발표가 됐음에도 외국인 매수가 970억 원에 그친 점 그리고 약간 그 지수가 하락한 면에서 그 재료 노출에 따른 외국인 매수 규모 악화와 그 지수 하락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긴 하루였습니다. 네. 또 어제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그 우선주가 집단적으로 상한가에 오르는 모습을 이미 예, 보여줬었습니다. 맞아요. 예. CJ푸드 우선주나 신한 우선주, SK네트웍스 우선주 등 우선주들이 그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한 이틀 정도 우선주에 지금 강세가 있었는데요. 네.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우선주 급등은 그 강세장 후반부에 본주와의 계류율 증가로 인해서 그 투기적 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장 막판에 상승을 하는 경향을 보여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예견이 돼서 미리 시장에서 움직인 게 아닌가 좀 그런 면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예. 네. 자, 뭐 경제 성장률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실적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우선주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예, 그 실적 장세에 대한 실적 장세에서 어닝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과 현대차나 하이닉스, 기아차, 삼성전자 등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이 그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그 상승다운 상승을 못하면서 그 주도주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은 어닝 시즌 이후 조정기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제까지 코스피 1720선에 안착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확실히 한 상태였고요. 아직도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그 지수 하락만을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유럽에서 그 충격이 왔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변함없이 또 매수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오전 하락분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또 차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뭐 외국인이 같이 매도로 돌아서거나 매수를 안 해버린다. 그동안에 계속 부담을 느끼던 부분들이 한 번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오전장이 중요한가요? 외국인 수급 보면서? 외국인들 보면은 10시 전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시까지는 항상 보면은 물론 10시 이전에 사거나 팔 경우에는 그게 계속 그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가끔 뭐 사다가 매도로 돌아선다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돌아서는 네. 경우 대부분 10시 전후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0시나 10시 반까지 보시다가 외국인들 향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따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막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을 내시려고 하기보다는 또 네. 현금 보유하시고 잠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유럽발 충격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덜 사준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혹여나 팔면은 지수가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는가는 보통 10시나 10시 반 정도 이후에 한번 HTS를 열어보시면 그냥 그게 종가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믿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오늘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조정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면서 현금 얘기를 오늘 벌써 2번 하셨어요. 예.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네요. 차익 실현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오늘 빠지게 되면은 뭐 차익 실현 기존에 좀 저가대에서 네. 저가대에서 많이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이익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기존에 뭐 매도를 했다가 최근에 좀 장에 올라올 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절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그 LED 관련 업체들만 상승을 했지 네. 실적이 좋게 나왔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개인분들이 이걸 최근에 많이 샀었는데 네. 오히려 그동안 주가는 좀 하락을 네, 했습니다. 못 갔죠. 예, 정고점을 돌파 못하고 빠졌는데 오늘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제 손절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범위가 좀 크지 않으시다면 손절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손실 규모가 만약에 너무 커지신다 그러면은 어차피 어닝 관련해서는 또 2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아예 3달 이상을 보시고 2달 내지 3달 이상을 보시고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LG 이노텍 얘기를 하셨지만 최근에 그걸 잡으신 분들은 오늘 장이 많이 빠지면은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겠지 하고 샀다가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문에 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뭐 짧게 많이 큰 손실이 아니면 손절을 좀 해야 되는 것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잠깐 충격이 있다가.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네.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지금 LED 쪽입니다. 유럽 쪽에서 LED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주가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데 그 수요 폭발로 인해서 원래 이런 장치 산업들이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수요가 20% 늘거나 매출이 20-30% 늘어나면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2배,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LED 쪽이 지금 다른 자동차나 반도체 쪽 비해서 상대적으로 센 거고요. 네. 이런 쪽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격을 안 보셔도 되지만은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지수 하락에 대해서 네. 그 IT주들 같은 경우 약간 좀 위험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그 와중에도 정고점을 돌파를 해놨습니다. 물론 오늘 어제 뭐 마이너스는 나면서 시작을 하겠지만은 네.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차피 외국인 매수와 차후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지 네. 미리 예단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시죠. 포트폴리오를 현금도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셨고 LED는 그야말로 유망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면 좋을까요? 지금 장세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한번 봐야겠지만은 그 지금 좀 불확실한 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빠진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오늘 미래도 또 외국인 들어온다 그러면은 유예로 또 선전하는 장이 펼쳐질 수도 네네.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역시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네. 그 IT 업종 내에서 지속적으로 정고점 돌파하고 있는 LG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LED 업종을 일부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우선주의 상승에서 보듯이 그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 뭐 제지나 화장품, 의류 업종도 일부 편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동안 직수 상승에서 소외됐던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을 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 시작도 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재료 소진 등을 이유로 기존 주도주들이 하락 시에는 그 하락을 이용한 매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도 어느 정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와 소외주 그리고 현금을 한 3분의 1씩 보유하셨다가 외국인 매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주도주 위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될 것 같고 소외주들이 반등이 나올 경우는 좀 일시적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익 실현 후 그 현금 비중을 더 늘리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도주들의 그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그 현금으로 다시 또 매수를 하는 방법도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러게요. 전체 계좌 비율을 좀 맞춰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요것도 조금, 요것도 조금 이렇게 해서 3분의 1씩 일단은 균등하게 갖고 있다가 시장이 흘러가는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그런 좀 명민한 전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보니까요, 이제 대형주들이 말씀하셨듯이 뭐 슬슬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 속에 전고점 돌파를 좀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일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실적 뭐 얘기가 나오지만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 가운데 이제는 중소형주의 실적이 공개되니까 아까 뭐 얘기하셨던 장비나 네. 부품도 사실은 작은 종목이고 이쪽을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거래소 대형주들의 그 힘이 모자라는 모습인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제 중소형주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 상반기 어닝 시즌 이후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그 강세를 보였던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IT 쪽은 이미 거래소 지수들이 그 거래소 IT 쪽이 올라가면서 관련된 업체들은 오를 만한 건 다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만한 거는 이제 게임 업체들이 다음 주까지 해서 주요 인터넷 게임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데요. 그 게임 업체의 경우 내일 그 4월 29일 네오이즈 게임즈와 CJ인터넷, 4월 30일에 NHN, 5월 7일 NC소프트가 각각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실적이 다 좋은가 봐요. 예, CJ인터넷도 실적은 괜찮은데 CJ인터넷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조금은 있고요. 그냥 네. 다른 업체들, 네오이즈 게임즈나 NHN,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계산하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특별히 지금 어닝 시즌에 있어서 실적을 안 볼 수가 없고 중소형주 보라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게임주 중에서 한 종목만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같죠. 예, 그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그 네오이즈 게임즈의 그 해외 로열티 매출은 한 1,005억 원으로 그 전년 대비 61.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오이즈 게임즈가 중국 시장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좀 큰데요. 네.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은 그 전년 대비 34% 성장을 했고, 특히 온라인 게임 중 2005년 10.1%에 불과했던 그 캐주얼 게임 비중이 네. 2009년 36.5%로 급증하면서 캐주얼 게임 중심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텐센트를 보유한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 위안화 적상이 논의되고 있어 그 중국 서비스 비중이 높은 네오이즈 게임즈의 해외 로열티 매출액 전망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국내에서도 신규 게임 출시와 함께 2010년 월드컵 수혜로 스포츠 게임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등 실적 성장세를 지속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가격 얘기가 일단 궁금한데 말이죠.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네오이즈 게임즈 수급은 어땠는지,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기술적인 얘기도 짧게나마 들어보죠. 예, 지금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그 전에 4월 16일 이때 아마 양봉이 났었는데요. 네. 이때 이게 산 게 이제 외국인들입니다. 최근 한 3, 4일 정도 매수를 안 해주면서 1차 매물벽에서 39,000원까지 갔다가 38,000원까지 일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매수가는 한 37,500원으로 일단 적어놨었는데 어제 그 그리스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딱 가격을 매수가를 딱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굳이 뭐 매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 충격이 예상외로 크다 그러면은 오늘 오전에 큰 폭의 하락이 있다면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만은 굳이 뭐 매수가 37,500원 이거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일 실적 발표가 있고 오늘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은 네. 뭐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그 실적도 네. 상당히 좀 원인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못 사면 내일 오전에라도 사라는 얘기신가요? 이제 충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예 충격이 많이 받는 상황에서도 실적 재료 이런 거 발표 계기로 해서 좀 버텨준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힘없이 밀린다면 뭐 내일 오전이나 오늘 후장에 분할 매수도 한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지금 매수가는 그래서 딱히 얘기를 못 하겠다 얘기를 하셨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목표가는 이제 기존 같은 경우 한 43,000원 정도, 전고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증권사 목표가들은 5만 원 이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바로 그 정도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전고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손절가는 한 36,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래요. 당장 내일 실적을 내놓게 되는 네오이즈 게임즈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주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호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장이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지만 그래도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찾아보는 시간은 가져야 되겠죠? 예.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뭐 그다지 좋은 출발이 아닐 거로 예상은 되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이나 아니면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전일 나온 기사긴 하지만 이제 베스타스라고 세계 최대 풍력 업체가 네. 단일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주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력 시장의 강력한 회복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이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 풍력 관련주인 동국산업과 동국 SNC 그리고 태웅, 현진소재, 마이스코 등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동국산업은 IFRS 수혜도 동국 SNC 때문에 입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 이미 풍력주들이 이 뉴스 때문에 살짝은 반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바닥권에서 일단 살짝은 반응을 했는데 일단 먼저 동국산업 말씀드렸다시피 동국 SNC라는 윈드타워를 만드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FRS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자체적인 사업인 특수강 냉연강판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전방산업인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 부분에 호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정도부터 해서 바닥권에서 4,500원 바닥권에서 주가가 지금 5,500원 정도까지 1,000원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지만 일단 그간 워낙에 많이 소외가 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바닥권에 있던 풍력 관련주들은 이런 기사를 바탕으로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이너스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은 일단 마이너스권에서는 매수를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럼 매수가는 좀 얘기하시기가 어렵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 밑에서는 사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큰 얘기는 좀 해주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일단 한 100원 정도 하락한 가격, 한 5,400원에서 5,450원 이 정도 가격에서는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 동국산업 수급은 어떤가요? 네,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일단 기관 쪽 관련해서 수급 상황도 좀 긍정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 수급 쪽에 있어서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1,000원 정도 상승할 때 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유입된 상황이라 주가의 하락분 좀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동국산업 궁금한데요.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전고점 같은 경우 일단 의미 있는 전고점은 한 6,000원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네. 금일 같은 경우 장 상황이 좀 괜찮았다고 하면 6,000원 돌파를 좀 예상을 했겠지만 일단은 6,000원대를 돌파를 한다면 일단 6,800원까지는 한 1,000원 정도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한 5,400원 정도면 한번 사보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손절 라인도 한번 불러주시죠. 예, 손절가는 일단은 5,000원이라는 또 의미 있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5,000원을 하회할 시는 일단 손절을 하셨다가 재진입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중간에 사실 전 저점이라고 한다면 급하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한 4,500원 정도인데 5,000원 정도 말씀하시는 그 의미 있다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일단 바닥권 4,500원 선까지부터 이제 주가는 올라오기 시작을 했지만 네. 그래도 미미한 파동이라든가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걸려 있는 선이 한 5,000원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네. 5,000원을 하회하시는 다시 4,500원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00원을 하회하시는 4,500원까지 좀 다시 기다려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동국산업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기존에 좀 잘 알려져 있는 태웅이라든가 현진소재 같은 종목을 좀 더 볼까요? 아니면 조금 새로운 종목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태웅과 현진소재 같은 경우도 네. 일단 실적 부분이나 뭐 풍력 시장의 수혜는 좀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단일 사업군보다는 좀 여러 사업군에 걸쳐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 종목을 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은 업종군에서 마이스코라고 마이스코. 예, 마이스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풍력과 원자력 관련해서 단조품을 만드는 생산업체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공장 증설을 하면서
실적 부분도 실적이나 매출 부분도 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풍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해서 원자력 관련해서도 이제 사업성이 좀 굉장히 밝은 편이라 그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이스코를 좀 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네. 풍력과 원자력 두 군데 사업군에서 좀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요. 웬만하면 좀 사업 다각화가 진행돼 있는 그런 회사를 좀 골라보는 것이 좋겠다. 너무 풍력 쪽에만 기대기는 또 불안불안할 수가 있겠으니까. 지금 현재 13,6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오늘 같이 좀 힘이 없다면 얼마 정도에 사면 좋을까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 13,000원이 깨지지 않는 13,000원대 초반에서 좀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위아래 상승 폭이나 하락 폭이 좀 큰 종목군이 변동성이 큰 종목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3,000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하시고 대신에 또 12,000 한 6,700원 선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빨리 다시 손절하시고 다시 12,000원대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손절은 그러면 11,600원, 700원 정도에서 해보자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래요. 베스타스 정말 세계 최대의 풍력업체에서 단일 업체로는 사상 최대의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에 그 수주 콩고물이 우리 업체 쪽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동국산업 그리고 마이스코 정도가 수혜주가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좀 가장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 플렉서블 PCB라는 업종인데요. 네. 스마트폰과 LED 시장 쪽에서 이제 실적이 시장 규모나 이제 매출 규모가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네. 플렉서블 PCB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뭐 관련 네. 종목으로는 인터플렉스나 이녹스, 플렉스컴, BH 등의 종목군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렉서블 PCB면은 연성 인쇄회로 기판이라는 말씀이신데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IT 작은 부품이라든가 뭐 재료, 장비 이쪽에 대해서는 유망하고 실적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결국 큰 그림에서는 맥을 같이 하는 거네요. 예, 일단 LED TV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뭐 필수 부품이고요. 네. 뭐 가장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LED TV에서 두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부품 소재이기 때문에 네. 뭐 LED TV나 뭐 3D TV가 뭐 판매가 많이 될수록 플렉서블 PCB의 수요는 많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일 이녹스 같은 경우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네. 금일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예. 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 출발하는 종목도 관련 종목 중에 몇 개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 좀 사볼 수 있는 종목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럼. 예, 전일 이녹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인터플렉스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종목인데, 휴대폰과 LED TV 시장, LED TV에 들어가는 이제 PCB를 만드는 회사로서 이제 LED TV가 사상 최고로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서. 네. 그러면서 플렉서블 PCB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예정이고, 뭐 기존의 샤프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뭐 소니 에릭슨, 림 등 사업 매출처를 다각화를 하면서 올해 5월, 6월부터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중돼 있던 사업군에서 사업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실적 기준에서도 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긴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상승을 꽤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예,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예, 단기적으로 14,000원에서 뭐 지금 17,800원이니까 3,000원 정도 상승을 했지만 뭐 지금 현재 나오는 실적,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올해 1분기부터도 사상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되고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이 예상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금일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 17,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손절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박스권 흐름을 다시 한번 밑으로 하회한다는 15,000원이나 14,000원대 정도에서는 좀 손절을 다시 하셨다가 재진입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인터플렉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17,000원대 정도에서 매수해서 2만 원까지 노려보자는 전략이신데요. 뭐 다른 아까 이녹스 얘기는 좀 해주셨고 나머지 종목 한 종목 정도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역시 LCD와 LED TV용 그 플렉서블 PCB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올해 이제 1,000만 개 이상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실적 역시 사상 최고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 종목 역시 터치 패널이라든가 키 PBA 같은 신규 아이템 역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PCB 관련해서 집중돼 있던 수익 구조에서 다변화된 수익 구조로 좀 변경이 되면서 올해도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 쪽에 이미 벤더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TV가 좀 얇아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다는 그런 분석도 최근 들어서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은 기술적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이 종목 역시 지금 올해 1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8,000원 정도가 지금 최고가였거든요. 네. 그 최고가를 전일 살짝 돌파를 했다가 지금 장 후반에 좀 밀린 모습이었는데 네. 역시 단기적으로 한 2,000원 정도 상승을 한 흐름이지만 사상 최고 실적을 기대를 해봤을 때는 네. 역시 7,500원 선에서는 한 200~300원 정도 하락한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진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한 10,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10,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인터플렉스,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이 조금 생소하지만 괜찮은 것 같다라고 느끼실 법한 분들을 위해서 두 종목의 어떤 장단점이랄까요? 끝으로 요약을 좀 해주시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네. 주가에 관한 어닝 모멘텀이나 이익 모멘텀은 플렉스컴보다는 좀 다소 많이 보유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적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승폭이 훨씬 좀 크긴 했지만 실적이나 어닝 모멘텀, 주가 모멘텀 부분에서는 인터플렉스가 좀 더 보유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기술력 우위라든가 흑자로 돌아서는 기조라는 모멘텀은 좀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라 두 종목에서는 그런 장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변동성 부분에서는 플렉스컴이 다소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지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걱정되는 오늘 우리 장 이제 개장을 약 한 1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지만 또 안 열어볼 수가 없겠죠. 4월 28일 수요일 우리 장 예상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750일이면 좋은데요. 171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3포인트 정도 급락하면서 개파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하긴 했지만 1715포인트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510선 살짝 하회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도 3%가량이나 급락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2%대도 급락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지금 시총 30위권에서 거래소만 보면은 현대차가 3%로 가장 크게 급락할 것 같습니다. 네, 4월 28일 수요일 우리 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시초가 분석해 드릴 텐데요. 일단 171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죠. 네, 코스피 1716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3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떨어진 것이고요. 코스닥도 10포인트가량 하락해서 50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연고점 경신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숨고르기라고 하기에는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신용등급 강등 우려 때문에 뉴욕과 유럽이 급락한 데 따른 영향을 우리나라까지도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1.7% 가까이 밀리면서요. 82만 원 초반대 겨우 유지하고 있고 포스코, 현대차,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다 기본적으로 2%대 낙폭에 동참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1%나 1% 중반 정도가 조금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법한 그런 분위기까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LG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 정도만 1% 중반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오늘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데 어제 이미 실적 발표 앞두고 3% 장중에 그 이상이나 급등을 했었었죠. 자, 오늘 이런 안 좋은 급락장을 맞은 것이 LG전자한테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어쨌거나 2% 가까이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LG 전자와 함께 많이 또 급등했었던 지주회사 LG는 오늘 그래도 1.2% 정도만 하락하면서 조금은 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금융이 3%대로 급락하면서 동시효과 상황에서 현대차와 비슷한 그 정도의 낙폭을 오늘 아침 실질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KT도 2% 가까이 내리고 있고 SK에너지, 삼성전기, 우리가 견조하다라고 소위 얘기했었던 종목들도 오늘 2%대 낙폭에서는 동참을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NHN도 이제 곧 실적이 발표가 되지요. 2%대 낙폭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삼성화재도 2%대 급락합니다. 삼성생명 관련 상장의 어떤 대표주라고도 할 수 있는 삼성화재도 어제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롯데쇼핑, 신세계 모두 약하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은 덜 밀리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약보합 정도, KTNG로 일단 이 정도면은 확실히 선전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환은행도 2%대, 오늘 은행주들도 일단 맥을 못 춘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기업은행도 거의 3% 가까이 밀리고요. 대한생명의 경우에도 삼성화재와 더불어서 2% 내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15포인트, 이 정도 이상은 안 내어주려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도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부터가 시작이 안 좋네요. 서울반도체 3% 급락하면서 43,000원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7%, 8% 이렇게 급등했었는데요. 그런 거에 반해서 오늘 거의 안 밀린다는 게 참 특징적입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SK브로드밴드는 1% 이상, 태웅도 저희가 좀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어제 오늘분 합치면 거의 4%가량 급락하는 셈인데요. 셀트리온은 약간 플러스도 뜨려고 하는 움직임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강하군요. 메가스터디 1.5% 낙폭, 소디플싱 소재는 2%대, CJ 오쇼핑, 외국인들이 사줘도 오늘 아침에 조금 낙폭이 나오는 그런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이제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2%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역시 2.5% 급락하고 있고요. SK컴즈도 그나마 약보합 정도로 크게는 안 밀리는 모습입니다. 태광이 1.5%, 주성엔지니어링이 3.5%로 서울반도체 만만치 않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히려 1% 가까이 상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어제 이어서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동국 SNC도 2.5%대, 기본적으로 HT스택, 사바이온디오스택, SFA 다 모두 2%대 내림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코미팜, 성우하이텍, 럭산하이메탈, 멜파스 등등의 종목들은 3% 이상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하고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 열린 지 약 한 3분 만에 보통 이 정도에서 쑥 올라오거나 더 내리거나 하는데 일단 시초가 비슷한 1715포인트, 509포인트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이 정도면 걱정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죠.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의 문제가 우리 증시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예, 먼저 전일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 증시 등 글로벌 주요 증시가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포르투갈의 그런 신용등급 하향 역시 3월달 피치사에 이은 하향 조정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악재는 아니고요.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통상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후행적인 시장의 평가라는 점에서 시장의 증시의 펀더멘털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 등 주요 서유럽 국가의 그런 채권 만기가 5월 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에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전일 주요 증시가 급락을 보였던 본질적인 이유는 지난주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어닝 시즌의 모멘텀이 지난 시점에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큰 시점에서 나온 악재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단기적으로 좀 위축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펀더멘탈의 큰 훼손 없이 단기 악재에 빠진 모습이라서 그만큼 주가 복원도 빨리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급락하네 하면서 손절하실 필요도 없겠다 싶고요. 오히려 이때를 좀 잘 이용해서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일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 악재가 대형 악재가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인다고 해도 매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장 초반에도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는 지금 50억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일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매 동향은 크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소 큰
하락을 보인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닝 모멘텀이 둔화되는 어닝 시즌의 후반부라는 점에서 조정은 가격 조정보다는 다소 기간 조정의 흐름이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점 확인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하락을 보였을 때 일단 공략해야 할 섹터는 역시 이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인 IT와 자동차 섹터가 1차적인 매수 후보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단기 조정 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기존 주도주인 IT 자동차 쪽이 아닌가라는 얘기셨습니다. 일단 뭐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 펀더멘털에 훼손될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제 환율 확인을 해보러 가죠. 어제 1,110원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올려놓았는데 오늘 그리스 우려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역시 예상하신 대로 엄청나게 오르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121원 정도로 이미 역외환율에서 10원 정도 급등을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은 그 역외환율의 이제 급등 수준을 반영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1,121원 정도니까 이제 전일 대비해서는 11원, 12원 가량 오른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어제 외환 당국이 왜 개입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10원 이상이나 뛰면서 1,120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밤에 말씀하셨듯이 스탠다드 & 포스사가 그리스만 따져봤을 때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나 한꺼번에 끌어내리면서 지금 유럽, 뉴욕, 우리 시장까지 분위기가 모두 안 좋은데요. 환율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급등 출발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 문제가 사실은 이미 알려진 그런 악재 아닙니까? 신용등급을 결론적으로 하향하게 됐다는 것을 이제 맨 마지막에 확인하는 작업 정도일 거라서 악재로서 큰 영향력은 없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크게 시장들이 반응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다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고 450억 유로라는 이제 작지 않은 돈이 그리스에게 투입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P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3단계나 끌어내려버렸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요. 이것을 보고 역시 떠오른 것은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디언 추장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디언 추장의 딜레마요? 예, 이제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한 인디언 마을이 있었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월동 준비를 위한 땔감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의 땔감을 준비해야 하냐라는 이제 사람의 질문을 듣고 이제 추장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기상청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은 뭐 뻔한 얘기를 했죠. 겨울은 원래 춥다라는 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디언들은 땔감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추장에게 물어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제 추장도 역시 자신이 신이 아니기에 다시 한번 기상청에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기상청은 이제 생뚱맞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땔감을 많이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올해 겨울 엄청 추울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네, 원래 기상청이 얘기를 해서 땔감을 준비한 거였는데. 그렇죠. 예. 이제 기상청은 다시 또 이제 그들의 땔감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올해 겨울은 추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사람들은 다시 또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추장은 그것을 보고 또 다시 이제 기상청에 물어보고 기상청은 사람들이 땔감 엄청 많이 준비합니다. 엄청 춥겠습니다라는 이제 계속 악순환의 그런 이상한 오버킬이라는 이제 기사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 국가의 전 세계적으로 있는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곳은 단 3곳뿐입니다. S&P와 무디스, 이제 피치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가 증권사처럼 굉장히 수가 많고 여러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다양하게 의견을 내놓는다면은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이런 등급 강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 이렇게 뭔가 크게 반응하는 건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는 사실 이제 거의 독점 수준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회사가 거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상청 수준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단계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실시해버리면은 이 등급이 맞다 옳다 뭐 실효성을 떠나서 시장의 공포심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는 엄청나게 이제 나쁜 나라구나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런 그리스에서 이제 자본이 유출이 심해지고 진짜 그 나라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나라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악순환으로 인해서 기상청의 그런 말로 인해서 나쁜 나라다 자본 유출 그런 상황이 진짜 안 좋아지고 또다시 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랬죠. 1997년도 8년도를 지나면서 그 당시 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단숨에 10계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때 만약에 S&P라는 그런 신용등급 회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그 정도의 그런 혼란이 있었을까? 그냥 차라리 적정하게 시장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등급 평가사가 오르냐 그르냐 이들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따지는 건 뒷일이죠. 이미 일은 터졌고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 다시 끊어질까라는 것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일단은 이제 시작된 상황에서 상당히 좀 경계적인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환율 하락에 대한 베팅을 멈추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굉장히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안전하는 선호 현상이 좀 심해지면서 강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디안 추장의 딜레마였나요? 예, 이 얘기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코스피가 172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1716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장 열린 지 약 한 10분여 정도 흘렀는데 한 2, 3포인트 정도 만회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사주지 않는 분위기 속에 살짝 파는 모습도 현선물 모두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도 아주 잠깐 한 2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러다 그냥 끝나는 장인지 오늘 장 전망 그리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같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더불어서 한번 짜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 정도 낙폭으로 출발할 것이다 예상하셨나요? 예, 이 정도는 빠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특히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유럽 쪽에서 왔던 부담감들이 오늘 이 정도 충격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오는 충격들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장중에는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장중에 반등 시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좀 빠졌다 하여 추세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아주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스 문제가 사실 계속해서 좀 제기돼 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화되는 과정들이 아니라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다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증시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본다면은 그리스나 유럽 쪽에 대한 불안을 보고 주가가 올랐던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오는 기대감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크게 좀 작용한 부분들이 크거든요. 근데 네. 미국 측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온, 그리스에서 온 이런 부담감들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변수로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실적 모멘텀이 이미 둔화되기 시작해서 사실은 어제부터 슬슬 그 기미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닝 네. 시즌이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미 좀 피크는 지났다. 네. 결정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기업 실적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각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준 상태예요. 그 얘기는 곧 지금 시장 내부에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사서 좀 부족한 시장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여건으로 마련된 측면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1805월 달에 간다 이런 약간 오버슈팅에 대한 얘기는 믿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니 가능성 자체를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재료들이 있어요. 5월이 되면은 중국에서 상하이 엑스포도 열리고요. 그다음에 네.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의 FMC도 있고 또 5월 초에는 한국 수출 지표들도 나올 텐데 네.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재료들을 보유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닝 시즌과 관련한 모멘텀은 줄었지만 다른 모멘텀들이 5월에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1800선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와. 문제는 한 가지 네. 걱정되는 부분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속 가냐?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시장이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 건 맞거든요.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네. 열기를 식히면서 올라가는 과정을 좀 상정을 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게 5월, 6월 사이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좀 더디게 걸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800선을 넘어가는 과정도 급하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점진적으로 지수는 가더라도 내 종목은 좀 잘 가면 좋을 텐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짜야 꼭 맞을까요?
지금 같은 때에는요, 네.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시장이 외국인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중심일 때는 그동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네. 이제 지수를 주도하면서 오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까라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주식을 많이 샀다는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펀드 환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펀드 환매가 다소 좀 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시장 참여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좀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 보면은 흔히 우리가 엘로칩이다라고 말하는 중가권의 우량주들 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에 비해서 좀 덜 움직인 측면들도 있는데 이쪽에서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보다 나은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옐로칩 중에서 대략 어떤 쪽의 분야,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역시 IT나 자동차 쪽에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5월 초에 이제 수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1분기에 수출이 뭐 사상 최대로 나왔지만 4월 수출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수출주 안에서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형주와 중형 IT나 자동차 같은 수출주 안에서도 대형주와 중형수 사이에 순환매 같은 흐름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중간권에 있는 우량주 옐로우칩 얘기를 하셨고요. 그 섹터는 예. 하지만 IT 자동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다라는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코스피는 1717포인트. 아유, 제가 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괜히 드렸나 봐요. 예, 다시금 시초가보다 시초가 정도로 내려와 버렸고요. 코스닥도 510선 딱 걸쳐져 있습니다. 509포인트에 출발했는데 이것도 역시 시초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장 열린 지 약간 20여 분 정도까지 돼가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물이 나오는 게 없지만 외국인들은 크진 않아도 오늘 현 선물 모두 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